봄꽃과 헤어지는 마음에서 좀 아파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네. 어제 비바람 불더니 다 사라졌어. 그럼 좀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동안 나 화사하게 해줘서 고마워. 철파임 최고! 철파임 사랑해요!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해마다 대한민국엔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어떻게요? 시루루루루루루루. 연습했는데. 시루루루루루루. 나나랜드 콜라보 특집 봄이 시가 되어 내려온다. 시 읽어주는 한양대 국어교육과 정지창 교수님 그리고 박지윤 이문희 두 성우 월드남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윤서님이 봄날 아침 시낭독이라니 너무 설레네요. 와. 하트 뿅뿅 와. 주셨고 1201번님은 깍 정재찬 교수님 너무 좋아요. 철파임에 나오셨을 때 교수님 책도 샀다고요. 좋은 시 기대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야.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만나는 건 처음이죠. 저 현실에서 이 음성 들려오니까 너무 이상해요. 저도 라디오로만 정말 들었는데 이 현실에서 막 저도 옆에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대박입니다. 교수님 라디오 거의 뭐 자주 어, 들어주시니까. 저는 정말 두 분을 좀 만나 뵙고 싶었던 게 음. 제가 오디오북을 네네. 직접 녹음하는 미련한 짓을 했거든요. 많이들 한 번씩 하세요. 하다 보니까 이제 늙어가지고 자꾸 침 마른 소리가 ASMR로 가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게 네, 쩝쩝. 맞아요. 다음엔 꼭 한번 부탁 좀 아유,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월드남매와 진짜 실제로 만나는 거 시 콜라보레이션 해도 좋은데 그럼. 오늘 일단 우리가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네네. 사실 정재찬 교수님은 지난 3.1절 나날랜드 윤동주 특집 때 목소리 잠깐 출연해 주셨고 이렇게 이제 직접 만나는 건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죠? 2020년 3월 특집 때 뵀으니까 1년이 넘었고 네. 중간중간에 사실 좀 이제 저는 뵙긴 했는데 교수님의 1년은 어땠습니까? 금방 갔나요? 정말 일이 없었죠. 저도. 그래서 사실은 막 강연 이런 게. 네, 강연도 그쵸. 뭐 다 그쵸. 없어졌고. 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뭐 영화도 좀 많이 보고 드라마, 책, 뭐 전시회. 그래서 저도 좀 많은 걸 충전한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1년이. 자,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굴 만나든 부담 없이 가볍게 나누기 좋은 스몰 토크 주제가 날씨, 계절 맞아요.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그죠? 네. 특히 이제 사계절 중에 봄 얘기할 때는 사람들 표정이 좀 밝아지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빅데이터로도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먼저 봄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빅데이터로 알아본 봄과 관련된 감성 키워드를 쭉 보니까요. 따뜻한, 좋다, 아름답다, 행복하다였고요. 네, 또 그 뒤를 이어서요. 사랑, 예쁘다, 설레다, 긍정적인 감성 단어가 많았고요. 그리고 한 설문 결과를 보니까 봄이 왔다는 걸 언제 제일 실감하냐는 질문에 52%가 바로 봄꽃이 만발할 때라고 답했다고 맞아요. 합니다. 꽃이군요 결국. 네. 그렇죠. 네. 어때요? 세 분도 봄이 되면 좀 확실히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말랑말랑했죠. 새싹 나고 막 그 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어릴 적에는 막 겨울도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눈 오는 거 좋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또 겨울 아이거든요. 겨울에 태어난 11월 태생? 나이들 12월이요. 와. 틀려주네. 나이 들수록 추워. 봄 좋아요. 그러면 교수님 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계절은 언제였어요? 봄이었나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겠죠. 뭐 다들 그 계절마다 개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아무래도 봄, 가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 봄이 많아요? 봄 아무래도 청춘, 설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맞아요. 시적 소재로 좋고 가을은 또 그리움 또 뭐 성찰 이런 거 하기에 좋고 그리고 겨울도 의외로 뭐 좀 인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뭐 고독.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여름은 좀 없네요. 오히려. 여름이 잘 없어요. 여름은 너무 더워. 내구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육사님. 어머 웬일? 어머 오. 그동안 가르친 보람이 정말. 마치 전날 우리 둘이 리허설한 것처럼 내가 봄, 가을, 겨울만 온 것 같더니 여름 식으로. 어이야. 자, 근데 오늘 나다랜드 콜라보 특집 봄 내려온다. 네. 봄이 담긴 시를 읽어드릴 텐데요. 시는 정재창 교수님이 직접 골라주셨고요. 네. 봄을 노래한 첫 번째 시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교수님 시를 듣기 전에 이 시의 감상 포인트 이런 거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장면이나 시간을 떠올리면서 시를 들으면 더 좋다라든지 그런 포인트. 이 시는요 봄이 거저온 게 아니잖아요. 겨울을 거쳐야만 봄이 오잖아요. 그 청춘,
사랑 우리가 흔히 봄을 거기에 많이 비유하는데 네. 과연 그런 것들이 그냥 거저 즐기면 되는 걸까? 한번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지은 성우의 시 낭송으로 한번 네. 들어볼게요. 음악 주세요. 첫사랑 고재종.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와, 야, 너무 좋다. 마선웅님이요. 네. 네, 마선웅님이 지훈 성우님의 목소리에 봄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 향기로워요. 선우님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좀 이렇게 맞춰서 읽었나요? 음악이 저는 조금 좀 더 차분하게 집에서 이제 읽고 왔는데 음악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하길래 네. 감상을. 와, 좀- 목소리에서 봄이 막 느껴지네요. 음. 고재종 시인의 첫사랑. 네. 월드남매가 듣기에 가장 좋았던 19절은 어디예요? 저는 정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은 이 기다림, 그냥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그게 너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저는 여기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분. 여기가 눈이 내려앉는 모습을 너무 감성적으로 맞아. 표현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교수님 이거 시 해석 우리가 또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예, 우선 한번 눈을 감고 소담스럽게 피어난 눈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았어요. 예, 눈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요. 근데 이게 거저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눈이 펄펄 내린다 그러지만 눈 입장에선 하늘에서부터 말이에요. 아무 보호 장구도 없이 지금 낙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눈이 소망이 생겼어. 나 저 나뭇가지에 앉고 싶어.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 나뭇가지는 막 흔들려. 자꾸 가만히 아니고 이상하게 복학생 오빠한테 가고 막 걔가 그래. 근데 내가 거기 앉고 싶어. 그러려면 처음부터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싸그락싸그락 두드려도 보고 남분분 춤추고 그러면서 맺어진 게 첫사랑이지 요즘처럼 오늘부터 1일이야 그런 거 없어요. 첫사랑은 이게 사랑일까 아닐까도 모르겠고 그래서 썸인지 처음에 바로 아닌지도 고백도 모르겠고. 못하겠고 저희 때는 또 핸드폰도 없으니까 맞아요. 전번 따려면 그렇게 힘들어서 그것도 어떻게 감히 걸어요? 그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거 다 확인하고 이제 전화 걸면 받을 거야. 그러면서 공중전화를 딱 거는 거예요. 그럼 그날따라 그 집 애비가 그렇게 일찍 퇴근해 있다? 누구세요? 이러면서 그럼 또 후다닥 끊고. 끊어야지. 그렇게 하나하나에서 맺어진 게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꽃이 얼마나 황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것처럼 내 첫사랑은 그렇게 황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네. 결국 그래서 눈꽃은 눈이에요? 꽃이에요? 저도 그걸 보면서 결국은 눈이잖아요. 네. 꽃 같지만 개꽃 그쵸, 아니에요. 그쵸. 개꽃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가는 날아가지. 걸 위해 내가 그렇게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줬단 말이야 첫사랑에. 그래서 상처가 생긴 거죠. 그래서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 뒤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나 뒤었어. 내가 다시는 사랑 안 해. 맞아요. 네. 사랑 안 해. 너와 같은 사람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랑 안 해. 백지영 아니야. 이제 다시 사랑하네.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뒤어서. 어. 그래놓고선 봄이면 그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려서 진짜 꽃을 맺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실 첫사랑의 가치는 그거 자체도 황홀하지만 진짜 사랑을 만나게 해주는
그것 없었으면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 봄도 그 눈꽃서부터 꽃눈 맺혀서 그렇게 해서 꽃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우리 청춘도 봄도 꽃도 사랑도 다 그렇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0151번님이 역시 교수님의 해석. 첫사랑의 산뜻함과 풋풋함, 설레임, 두근거림이 다 느껴져요. 와, 봄이다. 진짜 음악과 해석 있는 시에 우리가 해석을 잘 정말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그냥 좋네요. 느낌만 알고 맞아요. 넘어갔는데 맞아요. 해석을 딱 해주시니까. 야. 곽수희님이 저도 소담스러운 눈꽃을 상상해봤어요. 덩달아 제 마음도 설레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걔 눈이야, 걔 꽃 아니야. 오늘도 알게 되었고요. 우리 박연임님. 아, 왜 울컥하죠? 마음도 차분해지고 성격이 급한 저에겐 딱인 봄의 시입니다. 와. 자, 5982번님도. 네, 주말에 비가 와서 벚꽃이 많이 떨어져서 아쉬웠는데 철파임 덕분에 봄을 느끼네요. 와, 진짜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맞아. 같이 설레요. 네. 역시 설레네요. 다르죠? 네. 역시네요. 교수님. 아, 저기 제가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금 봄처럼 조급하고 다급하게 역시 다르죠? 아니 왜냐면 뭐 전공이니까. 역시. 교수는 전공이니까 이 정도 해야 되고 개그맨은 웃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공자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공감 문자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단어 무엇? 자, 우리 철가루들은 봄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고 왜 그 단어가 연상이 되는지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몇 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교환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0846번님은 봄은 도다리가 맛있어지면 봄이 온 걸 느끼죠. 이렇게 성급해가지고 아이고. 사부에 받을 건데 막 꽃 얘기하는데 막 도다리 막 미리. 아, 좋아하시나 0846번님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자, 또 사부 시작하면 봄을 노래한 또 다른 시 바로 이어질 거니까 사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가시면 안 돼요.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제 전공이에요. 봄을 읽어드리는 나나랜드 콜라보 특집 봄 내려온다. 이제 두 번째 시인데요. 이번 시는 뭐예요, 교수님? 좀 전에 우리가 굉장히 봄, 꽃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너무 흔해서 가치를 모를 때도 있죠. 네. 네, 그런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까요? 이번에는 이문희, 박지우 두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제비꽃에 대하여 안도현. 제비꽃을 알아도 봄은 오고 제비꽃을 몰라도 봄은 간다. 제비꽃에 대해 알기 위해서 따로 책을 뒤적여 공부할 필요는 없지. 연인과 들길을 걸을 때 잊지 않는다면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래,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야. 자줏빛이지. 자줏빛을 톡 한번 건드려봐. 흔들리지? 그건 관심이 있다는 뜻이야. 사랑이란 그런 거야. 사랑이란 그런 거야. 봄은 제비꽃을 모르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지만 제비꽃을 아는 사람 앞으로는 그냥 가는 법이 없단다. 그 사람 앞에는 제비꽃 한 포기를 피워두고 가거든. 참 이상하지? 해마다 잊지 않고 피워두고 가거든. 아, 오늘 이 아침 정말 미쳤다 우리. 안도현 시인의 제비꽃에 대하여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를 가사로 한 노래도 있다고요, 교수님? 예,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양희은 선생님이 여기 아주 멋진 곡을 얹어서 불렀습니다. 작곡자는 김현성 씨로 알고 있는데 네. 아주 가사랑 잘 어울리게 편안하게 읊조려 주시고 계세요. 알아도 봄은
제비꽃을 몰라도 봄은 간다. 제비꽃에 대해 알기 위해서 따로 책을 공부할 필요는 없지. 연인과 그 시를 그대로 이제 노래를 하네요. 예. 그러니까 아. 사실 시와 노래는 한 몸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고전 시가 시와 가가 함께 네, 쓰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노래로 듣는 것도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가사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시 내용은 우리가 안다는 게 공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래서 관찰하면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다른 거에 눈이 팔려서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가령 우리가 벚꽃, 목련꽃 올려다 보기만 하느라고 정작 발 아래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제비꽃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 사람이 허리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연인과 들길을 걸으면서 둘만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가끔 허리를 낮추면 다 제비꽃이 피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들 눈에만 제비꽃이 보여? 그 사람들 앞에선 항상 제비꽃을 피워놔 줬거든. 설마 그랬겠어요? 누구든 위해서도 피어났는데 정작 그걸 보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네잎클로버, 그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으려다가 정작 행복이라고 하는 꽃말에 새잎클로버를 못 보고 지내듯이 우리 봄에 저 지천의 밑에 깔려 있는 저런 제비꽃들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는 삶, 그걸 노래한 것 같습니다. 와.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아니 정말. 안도현의 제비꽃의 대하여를 제가 모르고 네. 읽어주지 않고 또 봄이 지나갔겠지만 양희은 선생님 노래까지 오늘 듣고 있는데 이 봄이 왜 이렇게 근사하고 행복하죠? 맞아요. 정말요. 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덕분입니다. 네, 역시 너무 다르죠? 좋아요. 그럼요. 역시나 역시. 전공자 우대. 네. 예. 7094번님이 와 진짜 미쳤다. 너무 좋아요. 아침에 울면서 안아달라는 우리 애기 놓고 출근하느라 속상했는데 마음이 포근해지고 위로가 되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봄하면 연상되는 단어 떠오르는 네. 장면 사람들마다 사실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봄 그럼요. 도다리 떠올렸던 청취자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봄 관련 빅데이터를 보니까 벚꽃, 사랑, 연애, 소개팅 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꽃피는 봄엔 사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건데 우리 철가루들은 봄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는지 도착한 문자 몇 개 볼까요? 네. 새싹 김세진님이 응. 봄은 역시 새로운 연애죠. 아. 그렇네요. 근데 마음이 살랑살랑하지만 만날 사람이 없어요. 올해는 솔로 탈출할래요. 늘 열려 있다는 그게 늘 설레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누구도 만날 수 있다. 어. 그렇죠. 그게 설레는 거죠. 네. 네. 박예원님. 네, 음. 봄하면 쑥이 떠올라요. 봄이 되면 항상 할머니께서 쑥을 캐서 쑥국 끓여 먹으라고 보내주시는데요. 된장국도 해먹고 쑥버무리도 해먹어요. 그래서 전 봄하면 할머니 사랑과 쑥이 생각나요. 교수님도 쑥 좋아하죠. 쑥은 꼭 쑥 올라와요. 아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저희 아파트 그 화단에도 그게 봄이 되니까 정말 완전 쑥 올라왔어요. 진짜 쌀가루 이렇게 쑥이. 해서 정말 쑥볶음 맞아. 좋아하거든요. 또 쑥 하니까 또 우리 성훈이 씨 절친 김숙 씨도 생각나요. 역시 전공자예요. 역시네요. 우리 학교 얘기인데 9117번님 문자 우리 교수님 볼까요? 저는 봄 하면 대학 캠퍼스가 생각나요. 아. 20살 처음 대학에 들어가서 느꼈던 설렘과 새로움, 따뜻함이 생각나네요. 부러워. 여러분 지금 신입생이 이걸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지금 지금 못 가니- 2학년들 아직도 못 오고 있어요. 어머 어떡해. 너무 불쌍합니다. 근데 교수님은 캠퍼스 사실 매일 보잖아요. 네네. 매일 봐도 다르죠? 지겹죠. 뭐든지 가끔 봐야 되는 아, 건가. 맞아. 교수님께서 저도 군에 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가요. 매일 가면 안 돼요. 네. 새싹 문자 우리 또 6196번님. 네, 봄하면 아지랑이가 아. 떠올라요. 말의 느낌도 좋지만 초등학교 때 처음 그 말을 듣고 어떤 건지 함께 보며 알려주시던 아빠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봄하면 아지랑이 네, 아빠 이렇게 아지랑이. 또 떠오르겠군요. 네. 우리 하연수님은 교수님 봄날의 시 들으러 갈 거예요. 그날 가면 교수님의 신앙송 들을 수 있나요? 교수님의 멋진 목소리 무슨 일이야 크크크 가셨는데 교수님 봄이라서 지금 바쁘실 텐데 이건 뭐예요? 우와. 교수님 봄날의 시 이거? 제가 그 코엑스에 가면 뭐 별마당 뭐가 네. 있잖아요. 네, 도서관. 거기에 이제 꽃하고 시하고 콜라보를 하는 작업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큐레이션을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봄의 분위기에 맞는 시들 이렇게 좀 전시해 놓고 있어서 그거 뭐 들르신 김에 한번 좀 보시면 그래야 어떨까 되겠네요. 싶습니다. 교수님도 가끔 네. 가고 하나요?
예, 뭐 저는 안 바빠요 요즘. 네. 뭐 그냥 뭐 작년에 낸 책이 뭐 올해 그냥 뭐 부산, 제주 이런 데서 올해의 책으로 뽑혔다. 안 바빠요. 그냥 그 정도는 뭐 그냥 괜찮으신 거죠? 예, 견딜만합니다. 예. 자, 우리 문자 소개된 분들 선물 쏘고요. 오늘 문자 소개되면 다 선물 드리니까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니까 보내주시고요. 자, 나나랜드 콜라보 특집 봄 내려온다 세 번째 시 이번엔 어떤 시예요, 교수님? 예, 이번에는 두 편의 시를 한번 이어서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봄에는 꽃이 피죠, 그죠? 그건 결국은 봄에는 꽃이 지죠. 네. 예, 그런 양면성을 한번 생각하면서 피고 지고. 예, 두 편의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편의 시 먼저 박지윤, 성우의 신앙송으로 들어볼까요? 음악 주세요. 다시 오려나 김행숙.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네. 아파트 작은 공원에 봄이 왔다고. 둥그렇게 모여서 목청을 높이네. 해 저문 소양강에 봄이 왔건만.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그들의 봄도 정녕 다시 오려나. 아는 노래는 죄다 불러가며 리듬 타느라 고갯짓 한창이더니 이제는 바닥이 났는지 다시 동요를 부르기 시작한다.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그들은 유년으로 돌아가려나. 동구 밖으로 돌아간 어린 목소리. 아카시아 꽃 사방에 흩뿌리고 있네. 삶의 끝자락쯤에서 부르는 노래. 지나던 낯달이 듣고 있네. (2682번님이) 신앙송 음악 봄꽃. 도저히 그냥 사무실 들어갈 수가 없어 할 일 없이 듣고 있어요. 이분도 거의 시처럼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아, 교수님. 네, 신앙송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 시 읽을 때 힘든 게 네. 저걸 노래로 부를까 말로 읽을까. 저도 조금 여쭤봤잖아요. 그 짧은 사이 교수님 저 이거 노래로 해요 읽어요 이랬더니 둘 다 되거든요. 네. 근데 참 적절히 정말 읊조리듯이 정말 잘 표현해 주셔갖고 제 귀엔 너무 편안했어요. 이게 이런 걸 저한테 읽으라고 안 주거든요. 분명히 해저문 소호양강에 이게 중간중간 언뜻언뜻 나올 뻔했어요. 저도 습관상 직업이 맞아요.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쩌면 그렇게 읽어도 또 맛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뭐 참 맛있는 시잖아요. 재밌는 맞아요. 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봄은 이렇게 우리를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요. 처녀총각 시절로. 네. 또 심지어는 어린이로 만들어서 어릴 때 우리 봄에 동요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맞아요. 맞아요. 할머니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봄은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 시에서 가슴 아픈 부분이 하지만 다시 오려나? 그분들에게도 과연 이런 봄이 정녕 다시 오려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참 왔다가 가기 때문에 맞아요. 아름답고 동시에 눈물겨운 것 같아요. 봄의 꽃들도 지금 왔지만 얘들도 갈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마지막 꽃, 마지막 봄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물이랑 좀 겹쳐드는. 그래서 한편으로 이 시는 굉장히 재밌고 밝은 내용을 담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또 서글픔 같은 봄날은 간다 하는 그런 느낌을 잘 담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찬란한 슬픔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왜 이러지? 전공이에요. 와, 이 봄 여러분들 우리 철가루들은 몇 정말 살로 너무 좋아요. 돌아가고 싶으세요? 봄을 노래한 또 다른 시 이번엔 이문희 성우가 읽어줄 거예요. 음악 주세요.
목련 후기 복효근. 목련꽃 지는 모습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말라. 순백의 눈도 녹으면 질척거리는 것을 지는 모습까지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그대를 향한 사랑의 끝이 피는 꽃처럼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지는 동백처럼 일순간에 져버리는 순교를 바라는가. 아무래도 그렇게는 돌아서지 못하겠다. 구름의 달처럼은 가지 말라. 청춘이여. 돌아보라 사람아. 없었으면 더욱 좋았을 기억의 비늘들이 타다 남은 편지처럼 날린 데서 마치 미친 사랑의 증거가 저리 남았대서 두려운가. 사랑했으므로 사랑해버렸으므로 그대를 향해 뿜었던 분수 같은 열정이 피딱지처럼 엉켜서 상처로 기억되는 그런 사랑일지라도 낫지 않고 싶어라. 이대로 한 열흘만이라도 더 앓고 싶어라.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는 걸. 우리 사이의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파할 수 없어. 난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난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난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김원정님이 오늘 노래 선곡 너무 좋네요. 유유. 방금 악뮤 목소리 나오는데 소름이 쫙
너무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저도. 네.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듣고 왔고요. 네. 자, 두 편의 시에 김행숙 시인의 다시 오려나, 복효근 시인의 목련 후기에 이어서 이제 교수님 추천해준 노래였습니다. 그죠? 네. 자, 교수님 근데 왜 이 노래 선곡하신 거예요? 제 느낌엔 그 복효근의 목련 후기에 딱 맞는 노래 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요즘 풍토가 뭐 이별도 쿨하게 헤어지자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뭐 헤어지고 나서 밥만 잘 뭐 처먹더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들렸네요. 네. 네. 근데 마치 그런 것이 뭐 굉장히 쿨하고 아름다운 이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사랑했는데 쿨하게 헤어질 수가 있느냐? 라고 지금 목련 후기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목련꽃 아름답다고 잘 보고 나서 지고 나면 지저분해. 맞아. 바닥에 너무 떨어져 들한 거 있으면. 아니에요, 맞아. 사람들이? 맞아.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했는데 헤어지는 것까지 그럼 아름답기를 바래? 맞아. 그런 처절함이 이 시에는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련은 나 더 아프고 싶어. 어떻게 한 사랑인데 그래야 사랑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면 악뮤는 정말 이 친구는 천재 같은데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그런 게 어딨어?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별보다 힘들까?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어떻게 내가 견디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시가 막 겉으로는 난 아프고 싶다라고 말했고 한 노래는 아프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지만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봄꽃과 헤어지는 마음에서 좀 아파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네. 어제 비바람 불더니 다 사라졌어. 맞아요. 그럼 좀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동안 나 화사하게 해줘서 고마워. 땡큐. 난 지금 맞아. 내가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었으면 더 대학교 때 공부를 잘하지 열심히 하지 나 않았을까? 시인이 되지 않았을까 진짜로. 싶은데 아니면 작사가가 되든지. 아니 어쩜 이렇게 뭔가 말씀을 깊어졌을 되게 것 같아. 차분하게 하시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그리고 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양희은 씨의 하얀 목련을 고르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이 정도만 제가 워낙 원래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네. 어떻게 제 입으로 그러겠습니까? 영철 씨는 뭐 청취율 조사 나오면 그날 바로 알려와요. 왼손이 한 일을 그날 바로 바로 오른손 남의 오른손을까지 알려주는 네. 그런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전 저를 사랑합니다. 6555번님은 시와 음악이는 오늘 아침 가슴 설레다가 먹먹해지다가 그러네요. 우리 또 조종렬님은 네, 이문희 성우님 이서진 씨 성대모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역시 그는 성우였어. 네. 우리 교수님을 위해서 인사 한번 이서딘 씨 한 분 인사 한번 해주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유럽 저 가자. 성우입니다. 너무 비슷하죠. 네. 우리 나 어디 청춘 여행 안 보내줘요? 여행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도 광고 듣고 와서 끝 인사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 자, 봄 특집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허정민님이 네. 제가 지금 인생의 봄 청춘의 나이인데 매일 알바하느라 찌들어 살았거든요. 시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시는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말이죠. 어렵지 않죠? 네. 박손희님이 벌써 끝나는 거예요. 시간아 눈치 없이 왜 이래. 와우 이런 방송 매일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러셨습니다. 저도 진짜. 사실 네. 뭐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수님 워낙 바쁘셔가지고. 바쁘시니까. 네. 그런데 오늘 시 특집 반응이 그냥 폭발적이었대요, 교수님. 역시 그래서 덕분에 교수님 덕분에. 다음 주에도 나나랜드 콜라보 시 특집 2탄 오 갈까 하는데 교수님 괜찮으시겠어요? 아까 너무 한가한 척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막 물어보지만 아까 이미 허락을 받고 네. 그래서 다음 주 교수님과 함께 특집 2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인사 함께하면서 오늘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취하러 영철이랑 재찬이랑 지윤이랑 문희는 이제 샤라.